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터의 시선의 이순환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의 모델 S 충돌 사고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모델 S의 충돌 사고는 하도 크게 보도되어 거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사고 경위에서 몇 가지를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4월 17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북부에서 남성 2명이 타고 가던 모델 S가 도로를 이탈하여 나무에 충돌하며 화재가 발생하였고 타고 있던 2명은 사망했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차량은 19년형 모델 S로 나무에 충돌하기 전에 고속으로 커브를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충돌 후 차량은 4시간 이상 불에 타고 있었고 불을 끄는데 약 11만 리터의 물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고속으로 커브를 주행하고 있는데 차선을 유지시켜야 하는 오토파일럿 기능은 왜 작동 안 했을까요? 사망한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조수석에서 또 다른 사람은 뒷좌석에서 발견되었다는데 정말로 운전석에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술에서 웨이모와 함께 가장 앞서가고 있다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과신하고 맹신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사고가 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현 단계에서 테슬라 차량에 표준 장착되어 있는 운전 지원 시스템 오토파일럿과 옵션인 FSD는 레벨 2로 분류되지만 탑재되어 있는 기능은 레벨 3 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레벨 2와 레벨 3의 큰 차이점은 운전이 주체가 운전자에게 있는지 시스템에 있는지라고 설명을 드렸죠. 테슬라 시스템은 레벨 2이기 때문에 $10,000의 옵션을 지불해도 소유하는 차는 자율주행차가 아니게 됩니다. 테슬라 차량이 오너스 매뉴얼에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들 기능을 사용해야 되는지를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핸들을 잡고 도로 상황과 주위의 교통 흐름에 신경 쓰면서 세심한 주의를 하고 있는 운전자만이 사용해야 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팬덤이 된 많은 고객들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을 직접 경험하며 주위에 알리고 싶은 충동이 강해지는 현상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왜 테슬라의 고객들은 이 시스템을 과신하고 맹신하게 되고 있는 것일까요? FSD와 오토파일럿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가 공식으로 고객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했던 것과는 조금 모순된 점을 말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오토파일럿 모드의 테슬라 차량은 센서가 30초마다 핸들의 압력을 검출하지 않는 경우 운전자에게 시각적 또는 청각적인 경고를 보내고 1분간 손이 압력을 검증하지 않으면 차량을 정지하게 합니다. 그러나 머스크는 18년의 다큐멘터리 방송 60 Minutes에 출연 중 주행하는 모델 3에 앉아 양손을 무릎에 둔 상태로 시트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테슬라 팬들은 머스크도 하는데 내 차도 당연히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은 2016년 TV에 자주 방영되었던 미국 정부 기관의 안전운전 계몽 영상이었는데 리얼함이 화제가 되어 효과가 큰 편이었습니다. 이 영상 자체가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쇼킹합니다. 이 영상 마지막에 나오는 If you are texting, you are not driving 이라는 말은 메시지를 보내는 동안 혹은 읽는 동안 당신은 본래의 운전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밑에 just drive가 나오는데 이것은 다른 짓 하지 말고 운전에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계몽에도 불구하고 2018년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 고속도로에서 애플사에 근무하고 있던 한 엔지니어는 모델 X의 오토파일럿 기능을 작동시킨 상태로 스마트폰 게임을 하면서 시속 114km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모델 X는 고속도로 출구와 연결되는 분기점의 콘크리트 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 다른 두 대의 차들과 연쇄 충돌하면서 운전자는 사망했습니다. 사고 2년이 지난 2020년 2월 NTBS 주도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운전자가 자율주행 기능을 과도하게 과신하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감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운전자가 스마트폰을 본다든지 한눈을 팔면서 곁눈질하는 행동을 차량이 감시하여 필요한 경우는 주의 환기 등을 행하는 시스템이 테슬라 차에 불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이번 모델 S의 사고 조사 과정에서 사망한 두 사람은 차에 타기 전에 오토파일럿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운전자 없이 주행을 시험하여 어떤 식으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지를 친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차에 타고 나갔다는 목격 증언도 있었습니다. 핸들을 잡지도 않았고 운전석에 앉지도 않았는데 오토파일럿들을 어떻게 하여 계속 작동하게 했을까요? 국내에서는 물병을 핸들에 끼우고
운전석에 앉은 채 발을 대시보드에 올린 상태로 운전한다는 것까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운전석에 타지 않은 채 자율운전에 도전하는 게 이게 상상이나 되십니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스티어링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물병 같은 무게추 역할을 하는 것을 매달면 됩니다. 무게추가 스티어링 센서에 손이 올려져 있다고 오인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운전사가 없는 상태에서도 오토파일럿 기능이 계속해서 작동합니다. 이번 사고 후에 미국의 소비자 정보지 컨슈머 리포트지가 무게추를 스티어링에 매달아서 교묘하게 센서를 속이는 것을 재현했습니다. 이 장면을 미국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크게 보도했고 그 외에도 이런 비슷한 영상이 유튜브나 틱톡 등 공유 사이트에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뒷좌석과 운전석에 사람이 자고 있는 영상도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마존.com 등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무게추 같은 역할을 하는 여러 가지 제품을 볼 수 있습니다. 수십 달러만 내면 누구든지 간단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고에서 사망한 두 남성은 한창 젊은 사람들이 아니었고 놀랍게도 59세와 69세의 장년과 실버 세대였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은 죽어도 믿는다는 확증 편향 증세를 보인 것일까요? 테슬라의 마케팅 내용 중 자율주행 기능이 운전자의 책임하에 있다는 경고는 보지 않고 남들이 경고하는 내용조차 믿지 않은 것일까요? 아니면 무지에서 오는 무모한 도전이었을까요? 참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사고에 대해서는 4월 19일 트위터에 지금까지 회수된 데이터 로그에서는 오토파일럿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고 FSD 기능을 구입하지 않은 차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오토파일럿가 유효하게 되어 있지 않았다면 앞에서 말한 속임수 운전은 이번 사망사고와 관계가 없게 됩니다. 만약 있을 수 있다면 오토파일럿을 기동한 다음 핸들에 무게추를 달고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이동한 직후에 뭔가의 원인으로 급하게 오토파일럿가 해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으로 커브를 꺾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오토파일럿의 유효한 로고가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가능성입니다. 반면 테슬라는 로고가 안 된 것과 관련하여 오토파일럿 작동에 필요한 노면이 차선 표시가 이 도로에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차에 탑재되어 있는 센서를 이용하면 앞에서 말한 잔기술, 허위기술을 이용할 수 없게 방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테슬라는 1년 반 전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자동차 보험을 시작했습니다. 차량의 거동 상황을 로고 데이터를 통하여 전부 알 수 있습니다. 주행거리, 탑승자 수, 운전자의 운전 스타일, 주행속도, 운전지역 등등을 알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AI로 해석하고 리스크 팩터를 산출하여 보험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모델 3, 모델 Y의 룸미러 바로 위에 탑재되어 있는 카메라입니다. 이 카메라는 차내 및 운전수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하기 2초 전에 자동 녹화를 합니다. 테슬라는 누가 운전했는지, 자고 있었는지, 메일이나 카톡 등을 했는지, 옆을 봤는지 등은 물론이고 브레이크를 언제 밟았는지, 어느 정도 밟았는지, 핸들은 꺾었는지, 어느 정도로 꺾었는지, 어떤 타이밍에 꺾었는지를 전부 알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기본으로 하여 사고를 입체적으로 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모델 S에는 이런 모니터링 장치가 없어서 차량 사고 원인 규명에는 과거의 사고들처럼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차내 카메라를 통한 운전자 감시 방법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 등 문제 등이 있어 강제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테슬라는 룸미러 상부에 있는 운전자를 촬영하는 카메라로 영상 데이터를 수집하여 자율운전 기술 연구 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컨슈머 리포트지는 21년 3월 이러한 것은 탑승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반해 BMW, 포드, GM, 수바루 등의 카메라는 운전자의 주위에 산만한 징후를 검지하여 경고를 보내는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영상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망사고 원인이 무엇이든 오토파일럿의 속임수 운전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고도의 운전 지원 시스템과 자율운전 기구를 갖춘 자동차에서 운전자 감시 시스템의 중요성이 재인식되었습니다. CRG에 의하면 23년 이후 운전자 감시 시스템을 유료 엔캡이 도입한다고 합니다.
자율운전에 대해 웨이모가 앞서가고 있다고는 하나 현재 실용하여 판매하고 있는 것은 레벨 3 정도이긴 하나 테슬라와 혼다, 벤츠 정도입니다. 그러나 테슬라는 이들과 정반대의 어프로치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자율운전 레벨을 단계별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최초부터 레벨 5에 조준을 맞춰 개발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현 단계에서 테슬라 차량에 표준 장착되어 있는 운전 지원 시스템 오토파일럿과 옵션인 FSD는 레벨 2로 분류되지만 탑재되어 있는 기능은 레벨 3 이상이라고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고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면서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다, 불안전한 기능을 시장에 릴리스하고 있다, 적용 범위를 너무 넓혀놔서 오해와 오인으로 고객이 위험운전을 유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테슬라는 GPS는 이용해도 라이다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센싱의 중심은 카메라이고 카메라의 정보를 즉각 인식하여 적절한 처리를 실행해가는 상황입니다. 지도 정보와 라이더를 사용한 방식보다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간이 보통으로 운전하고 있는 감각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내비나 지도가 없어도 처음 가는 길이나 악천후에서도 시각 정보를 의지하여 운전합니다. 알지 못하는 건물이나 교차점이 앞에 있다고 해서 진행 방법을 모르는 운전자는 우선 없을 것입니다. 라이더와 그 정도 지도에 의존하게 되면 언제까지나 일정 조건과 알고 있는 길밖에 달릴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옳은 방향이 혼다, 벤츠, 웨이모의 어프로치인지 테슬라의 어프로치인지 이견은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현 시점에서 완전 자율운전에 좀 더 가까운 것은 테슬라의 어프로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객들이 충돌 사고가 난다고 해서 테슬라는 이 노선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 확실합니다만 운전자를 감시하는 기능을 좀 더 강화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기술에서 운전의 주체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주행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